자, 다음 교육 현대 로템을 들어갈 거예요. 현대 로템 들어갈 건데, 현대 로템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안내해드리면은, 저라면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함께 움직임을 가져갈 거예요. 자, 보세요. 10월 28일부터 해서 금양이 28일, 11월 9일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로 카카오페이가 11월 11일, 응? 9월이 아니죠. 10월 28일, 상한가, 그 다음에 11월 9일 날 상한가 갔단 말이죠. 금양이.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11일 날 카카오뱅크의 28%, 카카오페이의 상한가. 근데 우리는 벌써 이미 그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편입해 왔고, 그 수익 범위가, 누적 수익 범위가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의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분들이 마지막에 들어오셔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들어오신 경우는 한 템포 쉬어간단 말이에요. 운이 좋게 쭉 뻗어 올라가는 장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한 템포 쉬어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쉬어갈 때에 자칫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들어오자마자 왜 종목이 빠져 뭐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이겨내실 수 있게끔 멘탈도 잡아드리고 다 하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혼자 하셔서 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혼자 하실 여력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장중에 녹화한 거 그리고 야간 방송에 녹화한 거 그다음 박승규 TV 방송까지 현대로템 그다음 금양을 다 올려놔 드릴 거예요. 굉장히 후회스러우실 거예요. 그걸 보시는 순간. 아, 내가 처음부터 그냥 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같이 했으면 되는데, 그냥 뭘 또 검증을 해보겠다. 혹은 난 공짜로 한번 어떻게 수익을 내보겠다. 결국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손실이에요. 어차피 가입할 거 하루라도 빨리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계신다는 거는 충성도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윤정도에 대해서. 신뢰도도 높고. 이거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VIP 방에서 VVIP 방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벤트를 해드렸고 기존에 계시던 회원분들 또 이번에 불기둥 방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듣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점에 문자 받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럼 그때 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과금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방 안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산이 굉장히 크신 분들, 크신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 나도 30년 주식했어. 그러시면 뭐 하냐고. 금양이라는 종목을 9월 달에, 그 좋은 구간에서, 그때 9월 달에 제대로 편입해서 지금까지 수익이라면 최소 300% 이상이에요. 우리가, 금양을 10% 비중까지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300%면은 그분 같으신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한 농담이 아니라, 아유, 금액으로 얘기하면 뭐해. 생각해보세요. 10%에 300%면은 계좌 수익 30%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좌 수익이 30%입니다. 전화하세요. 이거 길게 말씀드려봐야 화나시고 그잖아요. 응? 현대로템 봐야 되니까. 응? 계좌 수익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계좌 수익을 10월 하반기, 10월에 아니라 하반기의 기준에서만 시장이 3%대 강세를 띨 때 하반기 수익률만 23.97이잖아요. 거기에 금양의 수익 그리고 에코프로 4번 차익 실현한 거 또 현대로템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재편입한 거 이거 포함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냥 6월 말 종가 그대로만 놓고 놔둔 거지. 여기에 카카오뱅크 수익도 없잖아. 계좌 수익이 50% 이상 나와 있어야 돼.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50% 이상 나와 있어야 돼. 이 극대형주로. 응?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12월 말에는
최소 2600에서 2700 간다는 거죠. 왜? 미국 장의 흐름, 유럽 장의 흐름, 일본 장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고. 지표가 좋아서 탄력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탄력 반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국내 증시 디커플링 상태가 해소가 되면, 그러면 지난번에 6월, 7월 저점 찍고, 미국은 6월 저점을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와 유럽은 7월 저점을 찍는 겁니다. 그 저점을 찍고 돌려서 어떻게? 돌려서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돌려서 쭉쭉 올라갈 때, 그러면 우리는 7월 저점 찍고 올라갔을 때가 255포인트, 255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지표가 개선돼 있고 더 좋은 위치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다, 일본도 6월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죠. 디커플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찍은 2550포인트, 그때보다 월등히 지표가 좋기 때문에 그 2550포인트 넘기면 얼마? 바로 2600인 거고, 디커플링 해소되면 2700. 즉 시장이 8에서 10%, 8%에서 10% 등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계좌 수익은요, 시장 대비 최소 2배에서 10배 정도 나와 있어야 돼. 농담해라. 그럼 10% 시장 오른다고 치고 계좌 수익은 20%에서 100%가 나와야 돼. 왜? 시장 3% 오를 때 24% 객관적인 수익에 실질적인 수익은 50% 이상 계좌 수익이 나와 있으니까. 방송에서 보신 종목이 한두 개예요. 근데 우리가 뭐 방송에서 보신 종목을 뭐 나열해가지고 수십 종목을 뭐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포트폴리오 딱 구성해서. 윤정두가 누군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고, 조선인물 검색도 해보시고, 이런 증권카드, 또 KLX에서 강의한 거 2005년입니다. 1000포인트 시대라고 써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렇게 해서 윤정두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록을 갖고 있는, 대기록을 갖고 있는, 뭔데요? 2007년도 마지막 수익률 대회 이제 그 타이틀에서 7681%라는 세계 기록이죠. 저기 세계 기록. 없어요. 우리나라 가장 높은 수익률이 2000%대일 거예요. 3000%는 그거는 주가 조작으로 박탈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찌됐든 이런 수익 범위들을 대형주에서, 극대형주에서 삼성전자, 엔소프트, 현대중공업, 하나케미칼 이런 데서 잡아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에서, 이게 2015년도 방송 화면이에요. 윤정두는 옛날부터 대형주로 전부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대형주만이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드려요. 소형주 잠깐 바짝하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차분히 들어보시고,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혼자 하셔도 되는데, 결국은 막판에 윤정두한테 오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금양도 왜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 하시냐 이거야. 현대로템은 왜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 하시냐 이거야. 그럼 못 할 수 있어. 그럼 밀려 떨어져 내려오면은 손절이 아니라 추가 편입, 또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왜 대처를 못 하시냐 이거야. 이해가 안 돼요. 불기둥 검색기 받으셔야 되니까요. 빨리 문자 보내셔서 나 강연에 참석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자리가 없어요. 이 DB 금융투자 그 자리가 50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분 드리고, 우리 뭐 정의원님들 오시고 뭐 외부 관계자 이렇게 하면은 자리가 없어요. 지금 22분인가 신청했는데 팍승재 TV에 그 문자 보내신 분이 7분인가 돼요 벌써. 거기서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예약하고 못 오시는 분들 다 감안해도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번 주입니다 바로. 자, 현대로템, 현대로템의 전략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얘가 주식수가 1억 900만 주짜리예요. 모든 종목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그 모든 종목은 주식수를 알고 계셔야 되고 시가총액을 아셔야 됩니다.
1억 900만 주짜리고요. 금양이 5,800만 주예요. 근데 금양은 올해 8월 달 이후에만 800만 주가 늘어난 거예요. 얼마짜리? 5천원짜리 전환 물량. 현대로템은 그대로 그냥 1억 900만 주입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조를 넘기죠? 그리고 3조 6천억을 형성했던 종목이 3조 5천억 뭐 이렇게 32,800원, 850원 여기가 고점이고 그거 곱하기 1억 900만 주 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로템이 잘 보시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윤정도 안 보고도 이게 며칠인지 알아요. 거래량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알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야. 이때 거래량이 500만 주, 이때 거래량이 700만 주 터졌어요. 확인해 보세요. 근데 거래량 700만 주 터지고 10% 변동성이 나왔는데 11월 17일 죄송합니다. 11월 17일은 2,600만 주고 11월 16일이 700만 주예요. 11월 16일이 700만 주입니다. 700만 주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만 주면은 1,000억을 훌쩍 넘긴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16일 날 700만 주면은 거의 뭐 15위, 10위 전후에 놓여질걸요. 그리고 17일 날 2,600만 주가 터졌는데 장중 거래대금 1위였는데 아쉽게도 10.90% 변동성분이 안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8월 24일 날 거래대금 1조 터뜨리면서 19% 변동이 나왔습니다. 8월 24일. 나머지 종목군들의 주식수라든가 시가총액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6월부터 들여다봤어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그 스토리를 또 말씀드릴 건데 또 공시 내용도 있고 26,400원, 26,400원, 26,100원, 26,100원, 26,500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월 2일, 8월 16, 12일, 16일, 뭐 19일, 23일 그렇게 해서 26,400원부터 2만 원대 초반에 다 산 거예요. 그죠? 8월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 8월 24일 날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됩니다. 하나, 둘, 셋, 띠용 10번의 문자가 나가요. 10번에 27,600원, 28,200원, 28,800원, 29,000원, 29,600원 편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 3%에서 추가 편입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에 등락 범위는 제한적인데 편입한 거는 신규 편입자 20% 다 채우세요 했는데 못 채우신 분들 이때가 9시 반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신규 편입자 10%로 채우십시오. 우린 벌써 이미 다 채워놨잖아. 기존 회원님들은. 그의 결론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10통까지 나가는데 10번째 기준에 전량차익 실현이 나가요. 10번째 기준에. 10번째 기준에. 그렇게 해서 10번째 기준에 전량차익 실현이 나가면서 31,500원 이탈 시 31,000원 이탈 시 전량차익 실현. 현재가 31,300원인데 고점이 31,950원이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31,950원 이날은. 그러고 나서 26일 날 32,800원, 850원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욕심쟁이에요. 아주 욕심쟁이야. 어? 이날 만약에 31,000원 이탈되잖아요. 그리고 3만원 이탈되잖아요. 그때까지 안 팔아.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하루만 더 갖고 가면 안 돼요. 내가 3만원 한 번만 넘기면 내가 진짜 3만원에 팔게. 26일 날 넘겼잖아. 안 팔아. 어디서 이상한 거 못된 것만 배운 거야. 금양 같은 종목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런 거. 근데 현대로템도 프리미엄이 높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죠. 신규 수주가 많고 실적이 개선돼도 그래도 저평가가 아니다. 방산주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방산주들은 높은 PER에 평상시에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017년 이후에 PER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저평가는 아니지만 평상시 형성돼 오던 주가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도 단기적인 이격이 발생돼 있을 때에는 차익 실현하자. 시가총액 3조 5천억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하루에 20% 올라왔는데 양봉이면 왜 팔아? 양봉이면 가장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내가 선생님이야 하고 교육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양봉이 나와. 그럼 목표 주가가 여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목표 주가가 3만 원에 샀는데 뭐 2만 아까 6천 원이죠. 2만 6천 원대 샀는데 3만 1,950원, 3만 2천 원을 찍어서
26,000원에 사가지고 6,000원 올랐네. 아유 나는 만족해 차익 실현을 해. 그게 제일 세상에서 바보짓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배워서 그래요. 26,000원에서 32,000원까지 올랐다는 건 엄청나게 센 거죠. 시가총액 대형주가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린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메이저들이 끌어올린 거야. 그런데 차익 실현, 금양처럼 차익 실현할 때는 어떻게? 꼬리가 달리면서 고점 대비 막 미끄러질 때. 현대로템처럼 쭉 뻗어 올라온 건 좋은데 꼬리가 달리고 미끄러질 때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혹은 양봉으로 그냥 끝났어. 일봉 말고 그냥 분봉해서로 따져도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음봉으로 미끄러진다면 혹은 또 양봉이야. 그럼 그 다음 날 음봉으로 아유 또 양봉이야. 양봉인데 꼬리 달렸어. 그럴 때 차익 실현하는 거지. 응? 여러분들 멘토 역할하는 친구들이 윤정두가 25년 이쪽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주식한 지 35년이고 이제 내년 되면 36년, 26년이란 말이야. 뻔히 알지. 동료라고 표현하기도 싫어요. 윤정도보다 활동을 오래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럼 그들을 딱 놓고 보면은 자기가 주식을 못해. 지 돈 운영하다 싹 다 깨먹어가지고 할 거 없어서 이렇게 기웃기웃대다가 전문가 하는 사람이 유료 전문가가 거의 70%, 80% 그런 분들이 많아. 메이저를 가도 똑같아. 윤정도가 몰라? 각 증권, 각 케이블 TV마다 윤정도 제자들이 최소 대여섯 명 이상씩 있는데요. 한국경제TV든 이토마토든 MTN이든 서경은 없는 것 같아요. 이데일리든 없는 데가 없죠. 팍스든. 결론적으로 그들이 제대로 알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해서 명확히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의 기준이 잡혀야 돼요. 예? 그게 좀 어려우시면 매매 사인을 윤정도 직접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8월 24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10번의 문자입니다.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재편입을 해요. 물론 위에서부터도 산 물량이 있어. 위에서부터도. 근데 지금의 주가에서는 단 한 명도 손실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어떻게 손실이 있겠어. 그리고 아까 7번 방에서 우리 김지선 선생님께서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1대1 상담 들어온 거 보니까 29,300 얼마의 편입단가라고 하시는데 상한가에 와야 원금 회복이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좌 전체 수익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지선 선생님. 김지선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은 얘가 지금 오늘 현대로템이 오늘 최근에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17일 날 2,600만 주 터질 때 형성했던 29,500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오늘. 응? 근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가 있냐고. 저쪽 8월 말에 차익 실현 못 하신 거 빼고는. 그래서 아까 그 주신 내역을 봤더니 편입하시고 29,300원 편입하시고 종가가 얼마예요 오늘? 29,150원인가 그렇죠? 그럼 150원, 200원 밀려있는데 왜 그게 왜 어째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10월 13일 이후에 11월 10일 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상 방산업체는 세 개의 업체를 가지고 갑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근데 현대로템은 제외를 했어요. 방산주들의 거래 대금이 다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 초순에 정점을 찍고 9월 초순에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기간 조정, 시간 조정도 많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바닥 대비 반등률은 뭐 지금 높아도 그래도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의 외국인들의 12%의 매집 평균 단가 밑에서 움직이는 할인 그 기준으로 한국항공우주 위주로 보고 그 다음이 현대로템을 본 거예요. 그런데 현대로템이 11월 10일 날 거래량이 500만 주가 터집니다. 500만 주면은요 1,300억이잖아요 대략. 그러면 우리나라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요. 11월 10일 날 거 보여드릴까요? 최상위 무조건 20위안은 무조건 들어오고 저 부분을 11월 10일 부분 봅시다.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니까 명확해져야 되잖아요. 응? 그죠? 지금 유튜브 접속 인원이 조금씩 많아지시는데 듣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요. 좋아요. 유튜브 방송 들으신 분들 좋아요. 혹은 채팅방에 좋아요. 이런 교육 어디서 받아봐? 땡큐예요.
뭐 이렇게 좀 올려주셔봐. 어우, 이제 좀 그 잠이 좀 깨네 그냥. 아까 순간적으로 막 너무 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만 넘기면 되거든 사실. 자, 그래서 한번 그 보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0일하고 11월 17일, 16일 날, 응? 11월 10일하고 10일이죠. 11월 10일하고 11월 16일 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 캡처가 돼 있나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매일매일 넣어드리는데 우리 그 직원분이 예비군 훈련 간 날이 하루 있었고, 그날 날짜에 거래대금이 빠진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그 해놨는데 제가 그걸 빼먹고 안 가져간 날도 있었죠. 엄마, 엄마, 11월 10일 기준에 이 거래대금이 없나 여기가? 이런 그날이 목요일이었나? 그날 그러면 우리 직원분이 예비군 갔나? 응? 정남아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력이 되면은, 아이고, 이 거래대금 여기 없네. 17일 날은 거래대금이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체력이 되는 한 최대한 해드려야죠. 그리고 유료를 꼭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무료에서 대처하시고 수익 잡아내실 수 있다면야 뭐 굳이 유료 가입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게 원활치 않으신 경우에는, 자, 거래대금 최상위 17일, 17일에 16일. 17일은 당연히 현대로템이 최상이겠죠. 7,270억, 7,300억 정도. 그죠? 2,600만 주 수준 거래 터졌으니까. 근데 그 전날 700만 주가 터지거든요. 그 700만 주 터진 날에 거래대금 몇이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올 정도는 돼야 그나마도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대금 최상위에 현대로템이 돼 있네요. 1,710억 거래대금 터지면서 15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럼 변동률은 5%.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터져야만 어떻게 변동률이 나오겠죠. 16일 날 같은 경우에 금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8,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우리는 금양 한번 들어가서 31,000원, 32,000원, 33,000원이든가 그때 또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했어요. 응? 11월 9일 이외에도 어찌됐건 금양의 동영상 전략을 올려드렸고, 그다음 현대 로템의 기준입니다. 예? 그럼 결국은 확인했죠. 11월 10일 날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 500만 주가 터져서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얼마? 26,000원, 25,500원, 26,200원. 11월 16일 날 700만 주가 터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 편입이죠. 그리고 그날 끝났더니 장 마감 이후에 16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런저런 이슈가 불거져요. 그리고 나서 16일 날 시간외에서 거래대금 1위, 그 다음에 등락률은 2%대. 그렇게 되면서 700만 주 거래가 터졌는데 윤정두는 뜬금없이 11월 17일 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터진다면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7%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한 6% 오르고 한 5% 오른 거죠. 시초가 대비해서 갭상승이 한 4%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600만 주 수준의 거래 터지는데 아니 세상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니 음봉으로 미끄러지려고 그래.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편입입니다. 편입입니다. 27,500원 편입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27,500원이 아니에요. 지금 방송 같이 듣고 계신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27,500원이 아니야. 더 밑에서부터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날 저점이 26,700원입니다. 이날 저점이 26,700원이에요. 그러니까 27,500원 찍고 28,000원 찍고, 응? 그러고 나서 17일 날 28,400원에 신규 편입자의 기준 10% 편입하는데 이렇게 1.5에서 3% 등락 보면서
차익 실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28,700원, 뭐 28,400원에. 그런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이외에는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그냥 유지할 거다. 염두에 두십시오라고. 응? 그러고 나서 신규 편입자 또 추가 편입 또 드렸어요. 또 29,000원대에서도. 근데 이게 쭉 미끄러진 거예요. 이게 쭉. 어떻게 대처해 드렸어요? 과도하다. 응? 과도하다. 그렇게 된다면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 매도 이후에 옮겨오실 수 있고, 안타깝지만 한국항공우주가 누적 수급이나 모든 게 좋은데 비중이 월등히 높으신 분들, 너무 많이 편입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현대로템으로 일단은 이동하고 이쪽 변동성 활용해서 수익 내고, 그리고 다시 항공우주를 또 들여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범위도 잡아드렸어요. 왜? 우리에게는 24,000원, 25,000원, 26,000원의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양분할 수밖에 없어. 그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니,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느냐? 아, 이거 우리 물량 발휘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소형주 일대 기준인 거고요. 대형주에서는 그런 거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7일 날 문자가 6번, 9번 나갔나요? 17일 날 9번 문자 나갔네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개장초부터 편입하신 분들은 27,850원 평단인데, 아니야, 더 낮아요. 더 낮습니다. 특히 와, 모기가 있다 지금 세상에. 특히 27,000원 이탈되고 26,000원대 내려와 있을 때, 26,000원 찍을 때요,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기둥이나 VIP 방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가급적이면 옮겨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매매하시는 거, 그 설명을 듣고 대기하고 있다가 따라 붙는 거, 그게 100% 다 성공된다라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계시면서 문자를 받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사려는 거야? 사려는 건데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밀려버렸네? 29,000원 사러 그랬는데, 야, 이런 27,000원이 깨졌어. 이 바보 윤정도, 에휴, 나는 안 사야지. 그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질문을 못 하게 되잖아. 그럼 안 된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두 번째 세 통의 문자 또 나갑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자가 이제 뭐 중복이 아니구나. 두 번째 문자가 이렇게 또 나가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 문자. 그러니까 수익 범위가 지금 사실 뭐 없어요. 편입하고 그 상태야. 그런데 시장이 계속해서 눌려졌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눌려졌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편입 단가 대비해서 여기 수익이죠. 나중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기준에 소폭 수수료 나오는 거고, 그리고 18일 날 기준에서의 추가 편입의 기준. 그리고 우리는 월등히 이제 저점 편입의 물량들이 있으니까. 그 18일 날도 금요일입니다. 28,600원에 비중 유지하면서 신규 편입자 편입. 그리고 29,000원에 또 편입. 근데 또 쭉 밀렸어요. 시장의 영향에 또. 와, 이거는 뭐 시장 핑계를 꼭 대는 것만이 아니라 17일 날 어차피 2,600만 주 거래량 속에서 93만 주, 그러니까 250억 이상, 250억 이상을 사모펀드에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이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주가가 시장의 연동폭으로 미끄러졌다. 편입의 기준 설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26,700원을 손절 범위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26,700원 손절 범위로 고려를 해보겠다. 그죠? 결론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18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고 21일 기준에 어떻게 해요? 28,15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문자가 없네. 예, 추가적으로 오늘 나간 문자가 이제 있는데 계속해서 매수해요. 29,000원 수준까지 계속 매수입니다. 계속 매수. 결론은 그 매수 관점 기준에서
진행을 쭉 해오는 거예요. 지금 원령 선생님께서 잠시만요. 일동제약 아직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서 이렇게 주력으로 스윙으로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주로 이렇게 가지고 넣어놨잖아요. 정책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력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방산 쪽에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을 병행을 했고 그 가운데서 현대로템이 11월 10일부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로 설정을 했고 미끄러지더라도 설정 편입 유지를 가져가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더 미끄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카카오뱅크를 현재 기준에서 정리하지 않고 매도 설정 범위, 손절 범위를 잡아드렸지만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손절되신 거는 재편입 기회를 나중에 모색합시다. 만약에 매매가 원활치 않아서 손절을 못 하셨는데 미끄러져 내려와 있다면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갔던 종목 미끄러진 거고 거래가 제한적인 거고 수급도 제한적이어서 그럼 시장 연동폭으로 보고 반등을 이용해서 그때로 빠져나오든 아니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 터지고 세게 움직이면 그때 움직임을 가져가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미래나노텍 뭐 이런 종목이에요. 그럼 그거는 손절 범위 명확히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범위 드리고 매매 기준을 잡아드렸고 또 최대 폭이 교육용 이번에 2%였나요? 단기 5%였나요? 시가총액이 1조에서 하여간에 그런 기준에서 손절 범위 명확히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령 선생님께서는 내일장 기준에서 다시 질문 주세요. 시간에서 살짝 움직임은 있었는데 내일장 기준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정리 기준입니다. 정리하시면 거래가 터지는 쪽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동제약은 변동성 종목으로 갖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정리를 하신다면은 거래가 터져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변동성 종목 현대로템이든 또 금양이든 또 카카오뱅크가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릴 때 그러니까 그 거래가 터진다는 기준을 지금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다는 기준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움을 받고 정상적으로 내가 정상적인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과금하는 게 부담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저라면 지금 전화하기가 불편하다 하시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저라면 이렇게 결제를 합니다. 그냥 저라면 이렇게 결제를 해요. 결제하고 내일 아침 전화해서 8시에 전화해서 야 나 결제했어. 빨리 문 열어줘. 빨리. 나 오늘부터 당장 매매 사인 받아야 돼. 시장 눌리고 시작할 것 같은데 내가 다행히 현금으로 있어. 나 매매할래. 혹은 내 종목 빨리빨리 처분하고 함께 가고 싶어. 일로 결제하시면 되죠. 카드 결제면 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카드 결제가 아니다. 그럼 일로 입금하시고 홈페이지 가입하셔서 가입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주셔도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서 스스로 결제를 하신 거기 때문에. 하여간에 이제 현대로템 빨리 진행을 할 텐데 16일 날 거래가 터진 이후에 17일 날 또 18일 날 또 11일 날도 아마 있을 거예요. 11일 날도 현대로템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저 화면, 이 화면 있죠. 방송에서 하나 화면. 무슨 얘기냐면은 개장 전에 현대로템을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날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11일입니다. 10월 5일이고 이게 9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드렸어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띄엄띄엄 드렸고 11월 11일 날은 10일 날 500만 주가 터졌어요. 원래는 그 거래량의 80%만 설정을 하는데 아니야. 500만 주 그대로 다 터트려야 변동성이 나온다. 그래서 17일 날은 16일 날 700만 주가 터졌는데 1000만 주가 터지기를 설정했어요. 1000만 주. 원래 계산대로라면 1500만 주예요. 시간 내에서 42만 주 터졌거든요.
그럼 우리는 44만 주인가? 하여간에 우리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100 그게 이 길에 형성될 수 있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17일날 2600만 주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이 길 거래량의 80% 그래서 2000만 주. 2000만 주면 뭐 거래대금 최상위. 그럼 뭐 무조건 빨간 불기둥이죠. 근데 거래가 2000만 주까지 실리진 않았어요. 거래가 둔화되면서 좀 눌렸고 10일날 보시면 7%의 변동성 그 다음에 27일날 27일이 아니라 이건 11월 16일이잖아요. 11월 16일날 5%의 변동성 그리고 17일날은 10.90%의 변동성 보합까지 밀렸었죠. 갭 상승 이후에 보합까지 밀리고 그러고 나서 돌리는 흐름. 그리고 18일 날은 4%의 변동성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끄러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봉으로 잘 대처했다. 그리고 어제 야간 교육에 현대로템 교육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 들여다보실 종목을 현대로템 카카오뱅크. 금양은 없지 않냐? 아이 무슨 금양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기 때문에 여기다 미처 넣지는 않았지만은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럼 내일장 공략주에 금양은 왜 또 넣느냐? 일단은 거래가 터지고 뭐 월등한 거래 우리가 원하는 거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거래가 수반되고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놓여지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투자 경고라고 할지라도 편입할 구간에서는 편입한다. 다만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은 추가 편입이 아니라 관망, 신규 편입이 아니라 관망, 재편입이 아니라 관망 이렇게 되실 거예요. 21일 개장 전에 들여다보실 종목 해서 금요일날 방송에서 이렇게 잡아드린 거고 저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던 거고 시가총액 다 1조 8천억 이상이고 저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돼요. 야간 교육할 때 현대로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장 전에 현대로템 1,500만 줍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현대로템의 경우는 8% 등락이 났어요. 시장이 1.3%대까지 밀리는 과정에 8% 등락이 났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이제 3조 2천억까지 올라왔는데 1조 이상짜리 거래 변동률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형성한 종목. 금양도 마찬가지. 거래대금 2위. 장중 내내 1위였죠. 추가적으로 뻗어 올라가길 바랬는데 시장이 뭐 1.3% 밀렸다가 조금뿐이 못 돌리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도. 근데 주봉으로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에. 오늘은 거래량이 너무 줄어서 1,000억 넘기는 종목이 15개뿐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얘가 시가총액이 작죠. 작으니까 이 거래대금의 변동률이 나오는 거예요. 장중에 더 높이 올라갔었고 변동 뭐 장난 아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종목이 몇 개 안 나와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변동성 매매 엄청난 변동성은 아니지만은 들여다볼 수 있는 변동성 기준. 그 다음에 얘도 시가총액 1조 미만이죠 일단은. 그리고 얘도 뭐 시가총액이 좀 작죠. 그 다음 얘도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1,000억 이상 종목에서 금양, 현대로템,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레몽레인, 웰크론한텍, 시노펙스. 그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현대로템하고 금양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양입니다 하는 거지. 예? 그냥 주가 올랐다고 대박 났어 이게 아니에요. 없잖아. 변동률이 플러스로 크게 났던 종목이. 이런 종목은 뭐 여기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거래대금 3위에 그래도 한 6천억, 7천억인가요? 우리 종목이 아니까 모르는가 그 주식수를. 얘네들이나 아는 거죠. 5,800만 주, 1억 900만 주 뭐 이렇게. 얘도 시가총액이 작고 얘도 작아요.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 정도는 볼 수는 있지만 전체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대로템의 거래가 우리나라의 최상위 1위까지 올라왔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종목만을 우리는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현대로템이 저평가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종 업체들의 PER도 무척이나 높습니다. 응? 그래서 얘네들은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특수한 업체들이죠, 사실은. 방산 업체들이라는 게. 물론 이제 현대로템 기준에서 이제 다른 사업도, 철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저평가 아닌 상태의 펀더멘탈 종목은 어떤 기준을 잡느냐? 최근에 2017년 이후에 형성되어 있던 PER 최하단부에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수주나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랬는데도 저평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방산업체로서 또 철도업체로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안 나와도 기본적으로 시장 지위, 위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매출, 마진이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뭐 하여간 그런 그 기준점들. 결론적으로 이 PER 밴드 최하단부 그리고 PBR의 경우도 뭐 업종 평균 수준인데 요거는 이제 저평가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 분석, 당연히 어떤 업체인지 뭐 수주가 얼마큼 더 누적적으로 쌓여있는지 이건 다 보시는 건데, 다만 그걸 저평가니까 뭐 따져보겠다 이건 아니고, 철저히 심리와 수급을 놓고 본다. 수주 발표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뭐 무조건 폭등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재료에 사서 뭐 뉴스에 판다? 그것도 어디서 뭐 들으신 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말고라도 다른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그냥 코웃음 치고 마세요. 그게 100% 그렇게 안 움직여. 금양 같은 경우에 콩고에서 뭐 본계약 체결하고 갖고 왔어? 11월 9일 날 상한가 수준 올라왔다가 그 발표 나오고 투자 경고 공시 같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개파락 9%에 마이너스 20%. 그러고 나서 41,500원 찍었던 종목이 28,000원대까지 내려오죠. 그럼 재료 노출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주 관련된 폴란드, 노르웨이 이런 쪽 계속 이제 얘기 나오고 8월 24일 날도 아마 이제 수주 관련 내용일걸요. 오늘도 뭐 노르웨이발 수주 관련 내용 뉴스잖아요, 뉴스. 그 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고. 그럼 주가 폭락이 나와야지 얘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리. 그 이제 심리적인 면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는 거고. 랜덤워크 이론은 뭐 의미가 없어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과 수익은 불가하다. 어찌됐건 이 현대로템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해서 6월 8일과 7월 7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아마 한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독 해가지고 대규모 수주 가능 그런 보도자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놔라 했더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게 없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발표가 하나씩 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방산 추출 계약 뭐 이런 부분을 다시금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지만은 폴란드하고의 수출 계약 규모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좀 오픈돼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그 기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주가 당연히 큰 건 맞는데 또 이게 이제 마진율이 그렇게 또 월등하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매번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해석 부분 하여간에 펀더멘탈 해석 부분을 잘하자. 그러니까 윤정두가 그런 건 다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11월 16일 날 솔직히 거래대금 1위는 뭐합니까? 거래대금 1위는 뭐예요? 체결가가 2.26%뿐이 안 되는데 남들은 저 거래대금 1위면은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다만 이제 체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4만 주. 그러니까 손바뀜은 좀 많았다는 거고 44만 주 나누기 우리는 3을 해줘요.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략 한 15만 주죠. 15만 주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길의 거래량에 대한 목표치입니다. 그게 뭔 기준이냐? 윤정도의 기준이지. 수익률 대 8번 우승하고 책 10권 내서 그 책을 가지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그 교육교재로 쓰면서 강의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그런 윤정도가 수익률 대 8번 우승한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다음날 거래대금 측정치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변동성 종목은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더라.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중에 채팅방에서 자주 보이시잖아. 수익률 방송에서 자주 보이시죠. 뭐 앞방님, 또 주린 열공님, 주린이 달리자님, 예쁜 궁디님,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케빈 선생님 요즘에 대세죠. 또 이웃집 토토로 선생님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수익률이. 이게 이제 노르웨이에 또 수출 임박돼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그 현대그룹에서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 방문했을 때 수소 관련 MOU 체결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슈가 불거지고 거래는 터졌는데 변동성은 솔직히 좀 제한적으로 흘러갔고, 그런 가운데 또 추가적으로 사우디하고의 방산협력도 물밑 작업이 됐었다. 물밑 작업이라기보다는 그날 뭐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런 보도자료가, 또 후속 보도자료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명분은 많아요. 그것이 이 실질적인 시세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거는 메이저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 메이저가 단기적으로 9월 8일부터 매수 강도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3% 이상. 1월 24일 그때부터 해서는 9%인가 8%인가 9%인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24,000원일 때 8월 말에 24일 26일 날 31,000원 수준의 전량 매도하고, 그리고 재편입 과정 속에서 24,000원, 25,550원, 26,250원 계속 편입. 매직 계산기를 계속 올려드렸지만은 복잡하니까 그냥 다 지우고 몇 개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편입. 17일 날 1,000만 주 기준 거래량, 16일 날 700만 주뿐이 안 터졌어. 근데 더 터지라 이거야. 1,000만 주 터져야 된다. 그래야 끼가 있는 종목 끼를 부릴 줄 안다. 그 17일 날 27,150원 2% 등락이 나왔을 때부터 해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 밑에서도 마찬가지. 26,700원까지 밀렸으니까 이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하는데,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아무도 얘기도 안 해. 전일 대비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주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서로 다 자기들이 추천했다. 왜 물어보면은 그냥 뭐 사우디 왕세자 관련 어쩌고 저쩌고, 네옴시티 관련 어쩌고 저쩌고 다 보도자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윤정도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언급을 안 하잖아요. 왜? 공시 내용이 아니라 심리적인 내용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움직임을 줄 거니까. 그 18일 날 같은 경우도 27,800원 약봉합에서도 편입. 그러고 나서 21일 날 들어가자마자 눌렸어. 고점 대비 눌려 있어요. 4천만 주 정도 엄청난 거래를 터뜨렸는데, 1조 이상 거래를 터뜨렸는데 주가는 변동이 제한적이야. 꽉 눌린 거죠. 그럼 이게 튀기 시작하면 어디로 튈까? 위든 아래든 굉장히 세게 튀겠죠. 근데 아랫방향으로 튀어 내려가기에는 바닥 반발력이 제한적이었다. 누적 수급 대비. 그리고 윗방향으로 튀어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시장 영향 등으로 인해서 눌렸다. 요게 조금만 해소되면 튕겨질 방향성이 굉장히 세질 수 있다. 또 시장이 계속 눌리더라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매기가 쏠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21일 날도 노란톡에 계시면 이렇게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자 사인을 받는 게 그냥 편하잖아요. 그죠? VVIP 방에 들어오셔서 이거 얼마에 살까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편입하십시오. 요거 편입하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에 이때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거 다 듣고 대처하시면 좋잖아요. 저는 직장 다녀요. 사업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싶을 때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1대 다수일 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응? 그렇게 해서 9시 반에 이미 6% 올라와서 29,200원 또 8%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왜? 거래대금 1위. 여전히 1위. 장중 기준으로. 그리고 프로랩션 매수 3위. 응? 사모펀드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얹어진 게 하나도 없다? 편입이죠. 일본 기준에서요. 저게 뭐냐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갭에 대한 그 도서가 있어요. 갭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거기에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 도수 자료를 내놓습니다. 자격증 시험 자료를. 거기서 다 훔쳐다가 자기 거인 양 갭 교육을 해요. 전 답답한 거죠. 윤정도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의 내용은 그게 만들어 놓은 지 몇십 년 됐단 말이에요. 그 금융투자협회 도서가. 그러니까 연구원분들,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분들이 번역해서 직역해서 막 써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했지 또 뭐 문구 애매모호한 거 많지.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급진갭이라는 거는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 불리고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도서, 교과서 같은 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아니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이게 끝이야.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모든 도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썼다고 표현하면서. 남의 거 훔쳐온 거지. 금융투자협회 거 훔쳐온 거지. 머리에 든 거는 없고. 그래서 윤정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치는 어떻게 됩니다? 등락 범위로 설정을 한다. 2차 목표 주가는 등락률로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데 돌파 갭이나 급진 갭을 둘 다 설정을 잡는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예전에 이런 갭에 대해서 그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근데 변동이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오늘날은 변동이 크단 말이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오늘날의 이 구간이 굉장히 넓은 구간이라고 설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앞전까지를 놓고 보면서 여기를 넘겨도 돌파 갭이다 이렇게 안 하고 요 구간 자체가 굉장히 긴 기간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요 앞전 고점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데서 갭이 발생되면은 그럼 요 앞전 직전 고점을 넘긴 돌파 갭으로 인식을 한다. 그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장에서 그럼 다 갭 상승 나와봐야 전부 뭐 그냥 일반 갭이고 돌파 갭이게. 예? 그리고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거죠. 현대로템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를 저는 돌파계 급진갭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앞에 여기를 돌파해야 돌파 갭이 되는 거지. 이걸 돌파해야 돌파 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따지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당기면 뭐예요? 앞전에 고점이 없죠? 이렇게 당기면 앞전 고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돌파 갭인 거야 이게. 그러면서 급진 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점을 계속 넘긴 상태에서의 갭이니까. 근데 그냥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실 생각이 없이 그냥 한다. 그냥 뭐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럼 윤정두가 할인 이벤트 해드릴 때 가입하셔서 자 현대로템의 일봉 돌파 갭의 목표 주가입니다.
그럼 이 근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받냐? 무료 회원님들은 무료 회원님들대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뭐 여기에 뭐로 나와 있냐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자료와 갭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현대로템 있죠? 저 6월달 기준에서 그 설정 범위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자료. 이거 변동성 매매에 대한 이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쯤 이제 생각해 보실 게, 그럼 원본 윤 정도의 원본 자료는 어디 있느냐? 저게 갭에 대한 그 교육이 저렇게 올려드린 것만큼 짧은 교육은 아니에요. 뭐 짧다라고 해도 굉장히 긴죠. 한번 볼까요? 갭에 대한 에코프로와 현대로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 짧네. 이거는 12분뿐이 안 되네. 좀 짧게 해놨네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자료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게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분석이 이게 밑에 있는 게 29분짜리입니다. 이게 이제 정형화된 교육이에요. 정형화된 교육. 이때 얼마의 가격이? 이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보다 월등히 비쌌어요. 월등히 지금보다. 어찌됐건 이 교육을 들으시라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2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도 또 있네요. 보니까 가장 최근에 해드렸던 부분 26분짜리. 요거보다는 예전에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해드린 게 더 여러분들께 유리합니다. 그럼 이거는 정회원님들은, 좀 정회원님들은 매번 말씀드리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안 하시지? 교육 VOD 이게 쿠팡이나 티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550만 원에. 이거 달라고 그래서요. 45시간짜리예요. 9시간짜리 5강. 45시간. 그리고 2022년도 거는 25강. 쿠팡이나 티몬에 팔고 있는 거예요. 다. 25강. 한 강당 50분 전후. 결론은 이걸 공부하시면 무료니까, 정의원님들께 그냥 드리니까 공부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독립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인 과금안에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게 싫다. 공지사항에 교육 자료 많으니까 그거 참조하십시오. 지금 갭에 대한 1차 목표 주가 33,000원 형성이 돼 있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수급 범위 또 거래량 범위, 그 기준에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여기가 상승 잉태 확인형이 형성되는 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7월입니다.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요전하게서 뭐 이렇게 끊어서 잡으셔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일봉에서 누적 수급 범위가 아래 칸에 있는 게 누적 수급 범위입니다. 맨 아래 칸 개선돼 있었고, 17일날 2,600만 주 터질 때 사모펀드는 93만 주의 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엄청난 겁니다. 거의 한 뭐 250억?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갭인데 얘는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러고 성골 반전이라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성골 반전이. 예? 그렇게 해서 저 성골 반전이 나오게 되면은 V장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33,000원이 되죠. 매집의 기준은 9월 8일 이후에 11월 17일까지. 예? 11월 17일까지 순 매매 금액이 960억. 지금 18일날 일부 또 안겨졌고, 그 다음에 21일날 또 샀으니까 한 1,000억 넘길 것 같은데요. 그리고 360만 주다라고 한다면 1억 900만 주, 1억 1000만 주로 잡고 3% 이상이죠. 3% 되나요? 엄청난 겁니다. 그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매집 비율당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형성되어야 될 등락률. 그럼 개인들의 매도 평균 단가 얼마? 27,000원이 매도 평균 단가라는 거예요. 27,000원.
천억 원 정도 매수했는데 27,000원이 매수 평균 단가. 그러면 3%면은 2.5에서 5% 사이죠. 그럼 20에서 30% 주가가 들어 올려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7,000원 대비 20%. 그러면 27,000원 대비 32,400원이 1차 목표. 그 다음에 27,000원 곱하기 35,100원이 2차 목표 주가. 단순하죠. 그 단순한 걸 조금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정형화해서 올려드려. 그러니까 단순한 걸 조금만 배우셔도 되고, 저렇게 단순한 거는 아유 그냥 윤정도 네가 해라, 내가 돈 줄게, 이 머슴아, 응? 머슴 이거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9월 8일부터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지금 상향된 거죠. 16일 기준에서 31,500원인데 17일 거래 터트려, 18일 거래 터트려, 21일 거래 터트리고 우상향이야. 그렇게 했더니 27,000원 평균 단가가 되더라. 거기에 20% 30% 해주면 32,500원 정도, 그 다음에 35,000원대 정도. 목표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전체 외국기관 쌍끌이 6이라는 거고, 그리고 1월 24일부터 매집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이것도 16일까지예요.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저 정도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매집의 기준도 있고, 이렇게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매직 시그널에 완벽한 매수 사인이 연출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 주봉에 꼬리 달린 부분은 우리는 버거워하지 않는다. 갭상승이 또 나왔어요. 11월 21일 첫 거래일, 주간 첫 거래일에. 거래량 거래대금은 당연히 2천만 주 이상 무조건 터지니까 추세 강화는 이어지는 거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저렇게 설정을 해서 31,000원대, 31,700원 정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을 하나 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V자형, 성골 반전이 나오는 거죠. 성골 반전. 대단하죠. 성골 반전. 저렇게 되면은 바로 뭐 32,850원에 다이렉트로 치고 올려지는 흐름이 나온다. 갭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 여러 가지, 아까 교육자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외부에서 훔쳐온 거냐? 아니라고. 윤정도는 전부 윤정도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V자형, W자형 굉장히 쉽죠. W자 그리면 되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준이 이동준 선생님이신가요? 하이 하셨는데, 하이. 그리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겠다. 채팅방 링크가 이렇게 돼 있고 B번이 3333. 결론적으로 이제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 충분하게 위로 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월봉 기준에서 이런 장악형의 기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아셔도 대박이라는 거예요. 아랫꼬리 부분,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하죠. 장악형이 완전히 돼 있죠. 장악형 스타트가 26,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거래가 터졌느냐의 기준을 설정해서 봐야 되죠. 거래가 터졌느냐. 거래가 터진 것을 기준 잡으면 27,000원, 8,000원 수준이 됩니다. 평균 단가가. 저 캔들 패턴을 그대로 중장기로 놓고 보실 수도 있어요. 캔들에서 차익 실현 사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게 1월 24일부터, 방산주들은요 지난해 12월부터 매집이 됐어요. 한국항공우주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외국인이 1200만 주 이상, 9700만 주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12% 이상의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상당하죠. 현대로템 상당한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냐?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형성되어 왔던 PER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거기에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 추이 부분의 매수 강도,
기술적인 부분에 추세 추이 부분에 매수 강도. 그게 메이저가 들어와야죠. 어? 주식수가 1억 900만 주,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수준. 메이저가 들어와서 움직임을 땡겨줘야지 개인들이 흥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변동성 자체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22일에도 이제 1,5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1,5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최소 5%에서 7% 이상,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변동률이 나올 수 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응? 미국장은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응? 압박림의 금양에 대한 이 수익, 8월 4일 수익 차익 실현, 10월 13일 상한가 차익 실현, 그리고 10월 28일 상한가에 또 차익 실현. 야, 대박인 거죠. 그리고 8월 10일에는 코스모 신소재 차익 실현. 이게 그 당시 사상 최대 신고가였어요. 그리고 재편입 9월 8일 날 또 차익 실현. 이게 또 그 당시에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전량 차익 실현을 했죠. 그 다음에 LG노텍 3월 21일 날 차익 실현 24%. 그리고 재편입 7월 28일 날 또 차익 실현. OCI 마찬가지입니다. 9월 28일 날 작년입니다. 차익 실현. 그리고 이게 올해 6월 28일 날 차익 실현. 아빵님도 저랑 한 3년 이상 되셨나요? 이제 뭐 슬슬 하산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혼자 뭐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윤정두가 매도 사인을 안 드려도 이제는 스스로 고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윤정두는 주력이나 수익 종목에 어지간해서 매도 사인을 안 냅니다. 그거 뭐 팔아서 밑에 다시 사고, 그거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그 원활하신 분들은 이렇게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다 해드린 거고. 의존하시는 분들은 윤정두의 전략대로 포트 꾸리시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변동성 종목이 나하고 안 맞다 시간적으로. 그럼 그거는 못 들어가시는 거고. LG화학도 윤정두는 70만 원 훌쩍 넘기고 나서도 자 뭐 70만 원 이번에는 안착이 되겠죠? 가져갑니다. 매매 좋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 좋으신 분들도 3년 동안 계속 같이 가시고 만기가 내년 4월이시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액면상의 만기가. 뒤에 숫자 붙은 게 다 만기란 말이에요. 종목을 설정해드리거나 시장이 흔들릴 때 멘토의 역할을 잡아드리고 시장의 방향성 잡아드리고 종목 설정 잡아드리고 그 종목에 대한 해석해드리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시는 거고 그래서 함께 지금 3년 4년째 가시는 거예요. 방안에 오래되신 분들은 그 이상 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 범위들을 함께 가져가시고 함께 행복해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요거 쿠팡 티몬 위머프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5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5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45시간에 전혀 다른 내용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없죠? 그게 윤정두예요. 그게. 이벤트를 해드릴 때 이벤트를 뿌리치지 마시고 1+1이면은 얼마예요? 60만 원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60만 원 하루에 2만 원이네? 하루에 2만 원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2만 원. 그렇게 하고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수익을 내신다 생각하십시오. 응? 수익을. 제발 부탁인데. 응?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 부분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의 수익 계좌 부분을. 그리고 그동안의 내용들을 다 올려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요? 금양과 그리고
현대로템의 그동안의 전략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는지 올려드릴 겁니다.